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일장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 게임 소리가 너무 커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제 목소리가 중요하니까 게임 소리는 많이 줄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시프트 현상 배웠던 거.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만일 x가 그러니까 보통 논리회로에서 시프트 현상 그러면 회로적으로 눈이 탁 들어오는데 이걸 프로그램에서 C 언어에서 시프트 현상을 구현하려고 생각을 하면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걸 하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진수로 0110, 0010이 x라면 왼쪽으로 3칸을 시프트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3칸을 밀고 빈 칸에 0을 채우고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부등호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2개를 써주죠. 부등호를 반대 방향으로 2개를 써주고 특히 이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때는 로지컬 시프트하고 아리스메틱 시프트 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사실 이제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CPU가 적용하는 연산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논리적 시프트로 오른쪽 2칸을 밀면 일단 X를 오른쪽으로 2칸을 그냥 확 밀어버리고 X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X에서 오른쪽 2칸 밀어버리고 빈자리에 0을 채우는 게 로지컬 시프트 그렇게 되는데 아리스메틱 시프트는 똑같이 오른쪽으로 밀긴 밀되 빈 곳에 맨 앞에 자리의 값을 복사해서 그냥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0을 채우는 게 아니고 맨 앞에 비트를 복사해서 채우는 게 아리스메틱 시프트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x를 보시면 맨 앞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x 왼쪽으로 3칸을 밀면 빈 곳에 0을 채우지만 이건 그냥 왼쪽 시프트는 그냥 0을 채우고요. 오른쪽 시프트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오른쪽 시프트의 경우에는 논리적 시프트는 마찬가지로 0을 채우고 아리스메틱 시프트는 역시 시프트 한 다음에 맨 앞에 비트를 본다고 그랬죠. 맨 앞에 비트가 1이면 1을 복사해서 채우는 게 아리스메틱 시프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C 코드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짜실 때 이런 스타일로 코드를 짜거든요. x를 y만큼, x를 y칸 이렇게 비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의 길이가 32비트인데 256비트 시프트 해라 이렇게 한다거나 마이너스 5비트 시프트 해라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동작이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예제는 따로 해보시고요. 바이트 오더링 문제 방금 우리가 카우트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좀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는 사실 우리가 아는 숫자죠. 숫자 딱 떨어지는 숫자 그 중에서 부호가 없는 정수를 unsigned int라고 부릅니다. unsigned int고요. C 언어에서 이제 unsigned int라고 선언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이제 주어진 장소에 이진수로 표현하는 경우. 네. 주어진 저장소에 이진수로 표현된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이진수로 그냥 unsigned int자는 그대로 변환돼서 표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민하려는 건 C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과연 어떻게
어떤 포맷으로 저장이 되는가를 공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언사인드는 쉽다. 정수를 그냥 이진수로 바꾸면 된다. 다음 BCD 코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4비트로 숫자들을 인코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진수로 2351이면 2, 3, 5, 1을 인코딩하는 거죠. 이렇게 4자리로. 요게 2진수로 10진수를 표시하는 BCD 인코딩입니다. 요런 인코딩은 특별한 경우에만 써요. 보통 컴퓨터에서는 이제 많이 안 쓰지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건 10진수 2351을 2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라는 겁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거 개념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그냥 아는 게 없는 2학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2351을 언사인드 인테자다? 그러면 2351을 계속 2로 나눠야죠. 그거 10진수 2진수로 바꾸는 거 안 한 지 오래되셨죠? 네. 조금 있으면 예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호가 있는 경우에, 즉 음수를 쓰는 경우에 컴퓨터에서 숫자를 과연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부호가 없는 언사인드는 그냥 이진수로 바꾸면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호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음수가 있는 숫자면 그런 컴퓨터를 어떻게 표시하겠는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혹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맨 앞자리는 부호, 나머지는 그냥 이진수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22를 표시하고 마이너스 1을 표시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맨 앞에 1을 쓰면 이거 음수구나. 그리고 10110, 1610110 이거 20인가요? 볼까요? 이거 맨 앞에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2의 4제곱이니까 16이고 요거는 0 있는 자리는 뭐 자리값이 안 나오니까 요거는 4고 요거는 2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합하면 22. 맞네. 20인데 앞에 1 해가지고 마이너스 22. 이렇게 컴퓨터에서 표시를 했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컴퓨터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마이너스 22 아니면 C 언어에서 마이너스 22라고 어떤 사인드 인테자에다가 이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 값이 컴퓨터에 이렇게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이러면 쉬운데. 컴퓨터에서는 답을 말씀드리면 2의 보수를 이용해서 음수를 컴퓨터에 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이렇게 합니다. 표시하고자 하는 숫자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값을 표시하는 게 관건인데 왜냐하면 양수는 뭐 플러스 5나 뭐 언사인드 5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음수가 이제 관건이라서 마이너스 5를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시되는지 2의 보수를 써서 변환해라.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5를 표시해야 되는데 5를 먼저 표시하고 그걸 음수로 바꿔주는 형태예요. 그럼 5를 어떻게 바꾸느냐? 5를 일단 언사인드로 다 쓴 다음에 2의 보수로 바꾸는 방법은 비트를 모두 뒤집고 1을 더하면 2의 보수를 구하는 겁니다. 즉 5를 쓴 다음에 비트를 다 뒤집어요. 그 다음에 1을 더하는 거죠. 별거 아니죠. 네, 별거 아니죠. 네. 제가 새로 기기를 하나 샀습니다. 요번 오늘 수업을 위해서는 제가 준비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10진수 5다. 네, 10진수 5다. 10진수 5면 일단 마이너스 5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를 2의 보수로 마이너스 5를 2의 보수로 표시하겠다. 그러면 이거를 일단 2진수로 일단 10진수 5를 먼저 표시합니다. 5는 뭐 이거죠. 뭔가요? 01, 01이죠. 2진수로. 01이죠. 0101.
네, 처음 하니까 좀 버벅거리네. 0101입니다. 그럼 이걸 일단 다 뒤집으면 1010이죠. 여기다가 2를 더해. 그럼 1011 이게 됩니다. 이게 곧 마이너스 5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정수를 네. 우리가 정수 인코딩을 배우고 있죠. 만일 비보호형 정수 언사인드 숫자를 그러니까 비보호형 정수로 표시된 이진수를 시변수로 어떻게 바꾸는가? 즉 바이너리 to unsigned라고 하는 변환 함수를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unsigned 이진수로 표시된 것을 10진수로 바꾸려고 한다면 unsigned 이진수로 표시된 비트 벡터 x를 unsigned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바꾸면 된다. 시그마 i는 0부터 w-1의 xi 곱하기 2의 i제곱으로 바꾸면 된다. w는 비트 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unsigned 인테자로 C 프로그램을 선언하셨다면 우리 NHN 클라우드에서는 32비트를 쓰거든요. W는 32예요. 그러니까 비트 0부터 비트 31까지 32비트의 루프를 돌면서 xi 즉 이진수 자리값 1이냐 0이냐 곱하기 2의 i 그러니까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자리를 따라가면서 웨이트를 곱한 거를 시그마 해주는 거죠. 요 정도 소식 여러분들 굉장히 껌으로 생각해야 된다. 컴퓨터 전공자들은 수학 이게 제일 복잡한 수식이에요. 이건 보통 우리가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꾸는 과정을 수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런 거 되게 익숙해셔야 돼요. 그런데 만일 signed 인테저다. 보통 C 언어에서 우리가 인트로 선언한 변수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32비트인데 그런 바이너리를 투스 컴플리먼트의 십진수로 변환을 하면 그러니까 바이너리를 signed 인테저로 변환하면 어떻게 십진수 얼마가 될 거냐? 이진수로 표시된 뭐 1010, 100을 만나면 이거 십진수 얼마가 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느냐? 단 요번에 나온 요 x는 signed라는 부호가 있는 정수다. 그랬을 땐 이렇게 합니다. 하느냐? x의 w-1자리. 즉 아까는 이 전체에 대해 이진수 비트 전체에 대해서 다 자리값을 곱해가지고 더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사인드 이진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맨 앞에 비트죠. x w-1 자리가 맨 앞에 비트의 계산은 앞으로 빼오고 곱한 뒤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겁니다. 나머지 0부터 w-2 자리까지는 여전히 곱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2의 보수로 표시된 이진수, 2의 보수로 표시된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꾸려면 맨 앞에 비트는 똑같이 곱한 다음에 똑같이 곱한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게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10진수 바꾸듯이 다 바꿔주는 거죠. 아시겠죠? 결국 우연찮게 맨 앞에 비트가 1이면 엄청나게 크죠. 왜냐하면 이거는 2의 W-1이고 나머지는 2의 W-1보다 작은 웨이트를 다 곱해주니까 맨 앞에 비트가 제일 큰 값이 나옵니다. 곱하면. 이 밑에 있는 거 다 합쳐봐야 이거 하나, 이 한 자리 나오는 것만 못해요. 이게 엄청나게 큰 음수가 확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맨 앞에 비트가 1이면 엄청나게 큰 음수에다가 그 밑에 짜잘한 양수들을 더해주는 형국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은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느낌 갖기 위해서 10년을 강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이 대체 뭔 소리야? 네. 맨 앞에 비트가 자리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거를
자리에다가 이게 만약 맨 앞에 비트가 1이면 2에 W-1 제곱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값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값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음수가 나온다. 맨 앞에 비트가 1이면 무조건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뒷자리들이 하여간 1을 갖게 되면 엄청나게 작은 음수에서 조금씩 큰 음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만일 어떤 2의 보수로 표시한 이진수가 1 빵빵빵빵빵빵이면은 맨 앞에 비트가 1이고 몽땅 0이면 가장 작은 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가 이런 것들이 네,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죠. 뭐 이런 수식 하나 딱 주면 네,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별로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데이터 타입 있죠. 인트가 아니라 그냥 숏 인트라고 부르는 데이터 타입입니다. 보통 우리 그 NHN 클라우드는 인트 선언하시면 64비트 쓰시는데 숏 인트 하면 2바이트죠. 2바이트. 제가 틀렸군요. 네. 보통 그 NHN 클라우드에서 보통 인트로 선언하시면 4바이트라고 그랬죠. 4바이트입니다. 인트는 4바이트 32비트인데 숏 인트 하면 2바이트예요. 16비트입니다. 한 번도 안 써보셨죠? 그러면 1513이 숏 인트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합시다. 2바이트로. 숏 인트니까 부호가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 양수야. X는. Y는 음수야. 그렇다면 이 각각이 어떻게 컴퓨터에 들어갈 것인가? 1513을 이진수로 바꾸는 거는 어떻게 바꾸죠? 1513 음수로 바꾸는 거? 이런 거 안 나오나 밑에? 네. 어떻게 하느냐? 네, 괴롭지만 한번 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513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1513을 이런 거 기억나세요?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냥 2로 나누는 거죠. 27214, 2612, 200, 2612, 1.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는 거예요. 236, 28, 26, 03, 뭐 이렇게 1은 2, 98, 01,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역순으로 올라가가지고 점점점점점 1012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513을 바꿔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 끝에 101 나오죠. 네. 그래서 00111, 011, 011, 01, 110, 뭐 다른 용 빼는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나눠가지고 누군가가 이진수로 바꿔준 거예요. 아니면 뭐 계산기 쓰셔가지고 공학 계산기 쓰셔서 10진수 1513 때리고 이진수로 타입 변환하시면 1513 이진수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진수로 쓰면 너무 기니까 4비트씩 묶어서 16진수로 쓴다고 했죠. 3B 6D입니다. 0에서 3B 6D. 그러면 부호만 마이너스인 마이너스 1513은 어떻게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가? 라고 묻는다면 2의 보수 만드는 거죠. 2의 보수. 2의 보수 어떻게 만드느냐? 동일한 양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비트를 다 뒤집는다. 11 빵빵빵, 1 빵빵 다 뒤집고 맨 뒤에 1빵이었는데 1 더하니까 여기 1이 생긴 겁니다. 비트 다 뒤집고 1 더하는 게 2의 보수죠. 컴퓨터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빠르게 어떻게 하냐면 네, 기술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2의 보수 방식이라는 걸 표시했지만 맨 앞에 비트가 1이면 결국 음수를 표시하게 돼요.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말씀드린 x 1513이죠. y 마이너스 1513이죠. 이거를 이진수로 표시하고 마이너스 1513은 2의 보수로 바꿔서 비트 다 뒤집고 1 더해서 만드는 것이 과연 그 이진수 표현이 이렇게 나오겠죠. 1513과 마이너스 1513. 1513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맨 앞에 자리입니다. 여기가 맨 앞에 자리예요. 아래쪽으로 가서 이게 맨 앞에 자리예요. 맨 앞에 자리입니다. 그래서 00, 111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예요. 00111, 00111 이렇게 쓴 겁니다. 이진수로 쭉 써서요. 그러면 1513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진수로 00111, 011 이렇게 바꿨긴 했지만 또 역으로 다시 이진수를 시진수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바꾸냐? 수식 그대로 하는 겁니다. xi 곱하기 2의 i제곱을 0자리부터 w-1자리까지. w는 숏 인트기 때문에 16비트니까 w는 16인 거죠. 즉 i0부터 i15까지. no. 어찌됐건 0자리부터 15자리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의 자리값으로 본다면 x의 0제곱, 2의 0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4제곱, 2의 15제곱, 16비트니까 15제곱, 32768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냐? 왜냐하면 x나 y 둘 다 사인드 인트로 선언했기 때문에. 사인드 숏으로, 그러니까 숏 인트가 있잖아요. 숏 인트는 곧 숏 사인드 인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양수도 2의 보수로 표시한 거고 음수도 2의 보수로 표시했는데 공교롭게도 양수는 2의 보수로 하나, 원래 하나 똑같거든요. 비트 표현이. 그래서 맨 앞에 자리 값은 마이너스를 붙인 2의 15제곱이 된 겁니다. 그게 32768이에요. 그래서 0000111 이렇게 비트를 표시한 다음에 이걸 곱하는 거죠. 곱하면 여기 이제 값이 나오죠. 비트가 0이면 곱한 값도 0이고 1이면 자리값이 나오죠. 맨 앞에 비트가 0이니까 마이너스 32768이 나올 뻔 했었는데 0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그마를 다 해버리면 그게 바로 요수식이죠. 요수식을 한 겁니다. 물론 사인드였지만 요수식인데 요수식이죠. 요수식. 사인드니까 둘 다 숏이니까 요수식인데 맨 앞에 비트가 0인 케이스. 이게 날아가는 케이스죠. 그래서 다 합쳐보면 1513이 나와요. 해보세요. 1의 자리만 체크해볼까? 5, 3, 5, 9, 5, 7, 5, 1, 3 나오네. 그죠? 그렇다면 바로 마이너스 1513 11 빵빵빵 1 빵빵 밑으로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11 빵빵빵 1 빵빵 맞죠? 이렇게 쓰고 역시 똑같이 1인 자리는 요 웨이트를 곱해주고 0인 자리는 0이 되고 이렇게 되죠. 맨 앞에 자리가 1이죠. 마이너스 1513은. 그러니까 마이너스 32768이 큰 값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값들이 아무리 1이 나와서 발버둥 쳐봐도 요 앞에 값이 1이 탁 돼버리는 순간 마이너스 32768보다 무조건 작기 때문에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더해봤더니 마이너스 15213이 딱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고요?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안을 해낸 거예요. 맨 앞에 비트를 빼와서 음수를 붙여주면 비트를 다 뒤집은 것이 어떤 수체계를 따르도록 이해 보수 시스템을 따르도록 고안을 해낸 겁니다. 굉장히 지루한 내용을 아침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이 우리 강의 내용 중에 제일 지루해. 앞으로 더 지루한 내용이 남아 있어요. 졸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루한 내용이 아무 데서도 안 가르쳐줘. 그냥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노가다 뛰다가 스스로 깨달아야만 되는 거야. 서울대 카이스생들도 몰라. 걔네들한테 너 서울대 나왔구나. 너 이거 비행기 들어가는 프로그램 네가 짜. 이러다가 계산 하나 틀려가지고 비행기 추락해가지고 고속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례를 제가 예제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지루한데 아무데도 안 가르쳐 주는데 이 원리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몸값을 올릴 수 있다. 이딴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건 어떤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시면 사용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건
인트로 선언했으니 모든 정수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소리 듣는 겁니다. 너 무슨 전공했어?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를 시연화해서 정수로 선언하셨다고요? 언사인드로 선언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정수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무작정 모든 숫자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언사인드로 표시할 수 있는 미니멈은 뭐냐? 모든 비트가 0이면 언사인드로 표시할 수 있는 미니멈. 동의하시겠죠? 네. 그렇다면 언사인드로 표시할 수 있는 맥시멈은 뭐냐? 이 비트가 W 길이를 갖는다면 언사인드로 표시할 수 있는 맥시멈은 모든 비트가 1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W 비트를 표시할 수 있는 최대값이죠. 아, 교수님 이거 맨 앞에 비트가 1인데 맨 앞에 비트가 1인데 이러면 음수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언사인드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를 언사인드로 선언했을 때 이기 때문에 맨 앞에 비트가 부호가 아니죠. 그냥 값이 되는 겁니다. 엄청 큰 값이 되는 거죠. 언사인드 표시할 수 있는 맥시멈은 모든 비트가 1인 것이고 그것은 2의 W 제곱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W 제곱 자리에서 1을 뺀 것이 바로 몽땅 1이 되는 거죠. 이런 수식적으로 표시하는 거 이런 거를 능수능란하게 해야 한다. 왜냐? 다가오는 시대에는 진짜 컴퓨터 전공자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들을 머리를 안 쓰고 굳힌다면 진짜 인류가 위험해져. 인류가 위험해져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개발자들이. 알았죠?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를 선언하시면 언사인드로 선언했다 그러면 큰 값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큰 값을. 아무 값이나 막 써가지고. 보통은 그렇게 안 하죠. 언사인드로 선언한 인트들 가지고 막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다가 갑자기 큰 값이 나왔는데 모르는 거지. 큰 값이 나온지도 모르고 이거 갑자기 이게 미쳤네 컴퓨터가. 양수끼리 곱했는데 왜 음수가 나왔어? 아니, 큰 값끼리 곱했는데 왜 이렇게 작은 게 나왔어? 바이러스인가? 또 비전공자들 나오는 거죠. 비전공자들. 네. 그럴 때 전공자가 나서는 겁니다. 아, 선배님 그거 모르셨어요? 이거 선배님 이거 언사인드로 선언하셨으니까 비트 길이가 제한이 있어가지고 이거 넘쳐가지고 이거 잘려가지고 이상하게 된 건데 컴퓨터가 아니시구나.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재수없다고 바로 잘립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큰일 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전공자. 특히 실력 있는 사람이 겸손해야 돼. 네. 실력이 있으면 겸손해야 돼. 큰일 납니다. 이해보수 볼까요? 이해보수. 이해보수도 즉 제가 어렵게 이해보수라고 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 타입 인트 조심해야 된다. 인트. 인트는 이해보수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 이해보수로 표시된 선언된 어떤 변수 인트로 선언된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로 표시할 수 있는 최소값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인트로 선언한다는 건 음수를 쓰겠다는 거잖아. 물론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프로그램 짤 때는 인트로 선언하는 건 음수를 쓰기 위해서 인트를 선언한 게 아니고 그냥 숫자 쓰기 위해서 인트를 선택하셨죠. 네, 이해합니다.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음수를 쓸 때만 인트를 써라. 왜냐고요? 음수를 쓴다라는 건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어떤 대가냐? 음수로 선언했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최소값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사인드 인트로 선언하시게 되면 최소값은 뭐가 되냐? 이진수로 1 빵빵빵빵빵빵빵이 인트로 선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입니다. 그 값이 얼마냐고요? 뭔지 모르지만 길이가 W면 마이너스 2의 W 마이너스 1제곱이 이 W 길이를 갖는 2의 보수로 표시된 가장 작은 최소값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러니까 인트로 선언하신다고 내가 마이너스로 무지막지하게 작은 값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비트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중학생 산수하고는 달라요. 컴퓨터의 세계는 디지털의 세계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아날로그의 세계예요. 아날로그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켜졌다 꺼졌다 계산 회로를 만든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진수의 세계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든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해 보수로 표시된, 즉 여러분들이 인트로 선언한 부호가 있는 어떤 정수, 길이가 W인 이진수로 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값도 제한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 0, 1, 1, 1, 1, 1, 1이 0으로 시작하는 몽땅 1이 이해 보수로 표시할 수 있는 가장 큰 양수예요. 값은 얼마냐고요? 2의 W-1제곱에서 1 뺀 겁니다. 이런 거 어떻게 한 번에 나올 수 있냐고요? 네, 10년 강의해 보세요. 그럼 비교가 되는 거야. 만약에 W 비트가 주어졌다고 해보세요. W 비트로 주어졌는데 그거를 사인드로 선언한 자와 언사인드로 선언한 자. 언사인드로 선언하면 언사인드 맥스를 이만큼 쓸 수가 있죠. 그런데 똑같은 W 비트로 사인드로 선언하시면 양수는 요거밖에 안 돼. 요거밖에 안 돼요. 십진수로는 큰 타격이야. 요 밑에 있는 거 2배를 못 써. 빼기 1을 못 써. 2배를 못 써. 2배를. 대가는 음수의 영역을 얻었죠. 무슨 소리냐? 이진수 비트로 표시할 수 있는 모든 숫자를 반을 퉁쳐가지고 반쪽은 음수를 표시하는 데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트 길이지만 부호가 있는 정수를 선언하시게 되면 양수를 쓸 수 있는 범위를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막 곱셈 하다가 숫자가 갑자기 커지거나 그러면 그냥 인트로 선언하시게 되면 이상한 값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서버에서 숏 인트로 선언하셨다. W가 16비트였다. 그러면 Umax는 6553, 6에서 1 뺀 65535예요. 몽땅 1인 거죠. 몽땅 1인 거예요. 똑같은 사인드 숏 인트로 선언 2에 뭐 쓰죠? 그 Tmax는 0, 11111입니다. Tmin은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16비트로 표시한 이진수 사인드 인테저 T 미니멈은 뭐가 들어갈지를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그럼 0은 어떻게 표시되나? 0은 사인드건 언사인드건 몽땅 0이야 그냥. 아시겠죠? 마이너스 0 없나요? 마이너스 1 빵빵빵빵 그런 거 없죠. 1 빵빵빵빵 되는 순간 엄청나게 작은 음수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도 되게 특별한 패턴을 갖습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사인드 인테저에서 어떻게 표시되느냐? 몽땅 1인 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사인드 인테저. 맨 앞에 비트가 1이죠. 제일 작은 음수에다가 제일 큰 제일 큰 양수의 합을 딱 더해버리면 딱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네, 그렇듯하지 않으세요? 네, 10분 쉬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출석 못 부른 사람들, 수상한 사람들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세요. 네, 질문 좋습니다. 질문 여기다 올려주세요. 네, 수업 시간에 질문 받고요. 수업 후에 질문은 네, 피학자로 해드립니다. 네, 유영찬, 네, 추석 처리했습니다. 네, 휴식 시간, 네, 화장실 갔다 오시고 지금은 뭐 카메라 꺼두셔도 됩니다. 뭐 친구하고 얘기하셔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네, 10분 뒤에. 교수님, 저 혹시 출석 처리 됐나요?
네, 여러분. 네,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질문이 몇 개 나온 것 같은데요. 질문을 좀 보고 어, 네. 채팅창이 보이질 않네요. 여기 있네요. 네, 채팅창. 네. 자, 질문. 네, 1001이 마이너스 7이다. 여기서 마이너스를 한 게 1000이기 때문에 이진수로 물론 네, 100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로 이해해도 되느냐?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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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뭐 결국 1001과 이진수 1000에 대한 이해니까요. 1001이 마이너스 7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2라면 1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 보수에서도 여전히 덧셈 뺄셈이 성립하거든요. 완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랑 마이너스 8 나오죠.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아름 학생 PP 19쪽 19쪽에서 마지막에 2를 더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맨 끝자리, 네, 맨 끝자리에 더하게 됩니다. 2를 더하면 이진수의 대선처럼 언제나 맨 끝자리에 더해지게 됩니다. 저번 수업 시간에 시프트 연산에서 레프트 시프트에서 네, 로그와 아리스메틱 없다. 네, 없습니다. 레프트 시프트는 논리적 시프트, 아리스메틱 시프트가 없습니다. 오른쪽 시프트만 로지컬 시프트와 아리스메틱 시프트. 자료실 오신 중강이 녹화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군요. 네,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석 안 했던 학생들이 있군요. 류영찬, 김남호, 네, 김남호 출석. 네. 류영찬 네, 출석. 송민재 출석. 네. 송민재 출석 처리했고요. 김남호 네, 출석 처리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강의를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워드 길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컴퓨터에서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게 8비트일 수도 있고 16비트일 수도 있고 32비트일 수도 있고 또는 long int일 수도 있기 때문에 unsigned long int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일단 데이터 타입을 int로 놓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Umax, Tmax, Tmin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 무지막지하게 작은 숫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인드와 언사인드 수를 비교해 보면 결국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Tmin, 즉 이해 보수로 표시한 음수 중에 제일 작은 값, 제일 작은 음수는 제일 큰 이해 보수에서의 양수보다 한 자리가 더 큰 값을 갖는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여기도 보시면 이제 네비트로 이진수를 표시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진수로 4비트로 표시할 수 있는 이진수는 사실 0부터 1111밖에 없죠. 그런데 이 1111을 언사인드로 해석하느냐, 사인드로 해석하느냐는 컴퓨터에서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사인드 변수로 선언할 수도 있고 그냥 언사인드로 선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른 연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 비트 표현은 사실 똑같아요. 어차피
W 길이 비트로 이진수를 표시하는데 그 중에 뭐 언사인드로 표시한다 그러면 0부터 양수로 표시하지만 사인드로 표시한다면 양수하고 음수 영역을 가지게 되는데 언사인드로 표시할 수 있는 미니멈 즉 여기죠. 중간에 끼어 있죠. 1 빵빵빵이니까 이진수로 보면 이거는 요거의 절대값 즉 절대값 8은 2의 보수로 표시한 양수 중에 최대값 즉 7보다는 1이 더 크다. 즉 음의 영역을 표시하는 숫자의 개수가 양의 영역을 표시하는 숫자의 개수보다 하나 더 많다. 왜냐? 양수 부분에 0이 있기 때문이죠. 9비트가 0인 쪽에 0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칭성이 좀 있고요. Umax, Tmax의 2배 한 것보다 1이 더 큽니다. 즉 Umax가 unsigned max 값이 signed를 쓸 때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양수를 표시할 수 있다. 좋은 거죠. 양수 부분에 있어서는 signed를 쓰시던 unsigned를 쓰시던 이진수 표현은 동일하다. 자,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8비트로 표시된 16진수 X 8비트입니다. 다음 표에 맞게 비보형 및 보형 값으로 계산해서 채우시오. 어떻게 하라는 거냐? 16진수 X가 16진수는 8A다. 그러면 이 진수로 1빵빵빵 1010 이렇게 빈 곳에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1000 1010을 8비트 언사인드로 디코드하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꺽쇠 7, 이건 2의 7제곱, 2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이 있는 곳에 이렇게 잡해서 더해주면 130이 나온다. 언사인드는 사인드로 해석하면 맨 앞 밑에 1이니까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 2의 7제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28, 8 더하기 2하면 마이너스 128. 이렇게 빈 곳을 채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우실 수 있겠어요? 이거 아까 이거 D9 D9을 헥사 D9을 사인드로 바꿀 때 얼마인지 주세요. 채팅창에.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해주세요. 네, 값이 나오네. 뭡니까 이거? 여기 말고 여기 10진수로 얼마가 되는지 써달라고요. 10진수 얼마? 값 하나 써주세요. 이진수 하지 마시고. 네, D9 그래 이진수 A, B, C, D A, B, C, D 13이죠. 13 A, B, C, D 13이니까 1 하면 12죠. 01이고 맨 앞 비트가 1이 나오네. 그죠? 9 1 0 0 1 이딴 거 말고 이겁니다. 이거를 10진수로 바꾸면 얼마가 되느냐?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네, 수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카메라를 켜주세요. 카메라 안 켜신 분들은 네, 네, 불성실 수업 참가가 됩니다. 아시죠? 네. 실제 강의실처럼 친구들 얼굴 보면서 진행하자. 이겁니다. 음, 텔레비전 보러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수업에 참여하러 강의실에 들어왔다. 나왔나요, 답? 안 나와? 우리 8A랑 비슷하게 계산될 것 같아. 왠지.
계산 안 나왔어요? 자, 이제 써주시죠. 답을 써주세요. 네. 네네. 마이너스 39. 네,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71. 마이너스 39가 제일 많은데, 여기 써줬네. 유용근 학생. 네, 고맙습니다. 아, 여기 1, 8, 16, 64,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9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호 학생. 네. 아,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타입의 변환입니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사실 C 언어는 굉장히 위험한 언어예요. 프로그래머에게 엄청난 자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의 모든 부분을 완전 로우 레벨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언어예요. 여러분들이 자바나 파이썬을 배우신다면 그건 정반대의 언어예요. 프로그램을 뚝뚝뚝뚝 크게 딱딱 붙여가지고 남이 짠 거 라이브러리 패키지 다 갖다 붙여가지고 한 줄이면은 윈도우 딱 뜨고 한 줄 쓰면 딥러닝 계산되고 이런 게 파이썬 자바거든요. 내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무도 몰라. 장점? 큰 프로그램 쉽게 만들어. 단점? 느려요. 내부 누가 만들었는지 속도, 성능 신경 안 쓴 코딩이 자바하고 파이썬. C는 뭐냐? C는 모든 게 개발자 책임이다. 메모리 주소 번지까지 지정해서 삼성전자 메모리 몇 번째 주소를 접근할 수 있게 해라. 이런 겁니다. 네. 그게 안 된다면 근데 그렇게 주소를 막 접근하라고 했는데 누가 널 포인트를 접근해. 그건 네 책임이다. 죽어라. 에러 나서 죽는 거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엄청난 자유도를 허용했어요. 대표적인 게 타입 변환입니다. 특히 이제 C 언어에서는 타입 캐스팅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를 들면 사인드에서 언사인드로 데이터 타입 변환하는 거를 개발자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허용했어요. 이런 건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이에요. 네. 컴퓨터 역사상 세계 최초의 여성 프로그래머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최초의 여자 프로그래머. 몰라요? 네. 있는데, 네, 모르시는군요. 네. 있습니다. 여성 프로그래머 이름은 에이다입니다. 에이다야. 이름은 긴데 결국은 에이다로 끝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에이다라는 언어도 있죠. 에이다라는 언어는 굉장히 엄격한 언어입니다. 고신뢰성, 그러니까 전투기, 비행기 이런데 에이다 언어로 프로그램을 많이 짜고 있어요. 지금도 알고 계시고요. 거기선 타입 변환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입 변환이 뭐냐?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는 거. 볼까요? short int x는 1513이고 unsigned short int자 ux는 x는 그냥 사인이 있는 이해보수를 표시된 x인데 이걸 갑자기 unsigned로 바꾸래. 다행스러운 건 short에서 short로 가요. 16비트에서 16비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unsigned 저장해. 요번에는 short int y인데 마이너스 1513이야. 아까 x는 그래 다행스러운 게 양수를 사인드 양수를 unsigned 양수로 바꾸는 거지만 요번에는 사인드 음수를 언사인드로 바꾸는 겁니다. 길이는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될까? 과연 UX, UI에는 어떤 값이 들어갈까? 가 질문입니다. 결과요? 결과는 이거 데이터 타입 바뀐다고 해서 비트 표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비트 시퀀스는 동일합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값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UX를 가지고 이용하는 계산을 할 때는 다른 값이 들어가게 된다. UX는 얼마가 되느냐? 1513 우리가 많이 써왔던 이진수 표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사인드로 표시했다가 언사인드로 표시해봐야 여전히 1513 그대로 된다. 그런데 음수 마이너스 1513을 언사인드로 변환하면 아니 비트 시퀀스는 동일한데 이거 언사인드로 해석해서 계산하는 십진수 연산을 하게 되면 50323이 나온답니다. 50323. 뭐야 이거? 바이러스인가? 마이너스 1513인데 나는 그냥 언사인드에다가 값을 그냥 복사한 것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타입 변환하라고 괄호 열고 안 쓰잖아. 그냥 무심코 x를 y를 언사인드에 확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막 계속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 섞어서 계산한다 이거죠. 그러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왜? 왜 하필 50323이 나오냐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되느냐? 이해 보수로 표시된 x가 언사인드로 디코딩되는 UX로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투스 컴플리먼트로 표시된 그 이해 보수예요. 투스 컴플리먼트로 표시된 바이너리를 언사인드로 디코딩하는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 그 어떻게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언사인드로 변환된 x, UX에서 x를 빼보면 만일 이 UX하고 X하고 값이 똑같다. 똑같은 십진수였다 그러면 빼면 0 나와야죠. 그런데 빼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차이가 2의 W 제곱만큼의 큰 차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뭐야 이거? 그러니까 어떤 2의 보수로 표시된 X가 있는데 그게 X가 0보다 같거나 크다면 UX로 언사인드 X로 바꿔 수정하면 양수의 경우에는 똑같이 X가 나오지만 음수였던 거는 오리지널 X에다가 2의 W 제곱만큼 더한 큰 차이를 갖게 된다. 이제 빼볼까요? 빼볼까? 똑같은 비트 시퀀스입니다. 똑같은 비트 시퀀스예요. UX나 X나 똑같은 비트 시퀀스입니다. 똑같은 빛이야. 111 0000 뭐 111 0000인데 자리값으로 따지면 UX는 맨 앞에 비트를 엄청나게 큰 양수로 디코드하고 음수는 맨 앞에 비트를 엄청나게 작은 음수로 디코드한다는 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양수에서 음수를 빼주면 양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뒤에 건 다 0이 되고 요 앞에 것만 2의 W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W 마이너스 1제곱해서 2의 W 제곱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음수였다면 양수였다면 이 맨 앞에 자리가 0이겠죠. 차이가 없게 되죠. 음수였다면 이 맨 앞에 비트를 십진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큰 차이가 나게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1513이었다면 맨 앞에 비트가 1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래 마이너스 웨이트 값이 마이너스 32768로 작용해서 마이너스 1513이 나왔을 것인데 이 마이너스 32768을 언사인드로 디코드하면 졸지에 마이너스 32768 웨이트이 아니라 정반대의 플러스 32768이 웨이트로 작용이 돼가지고 50323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2의 W 마이너스 1제곱 값이 2배로 작용되는 양의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y에다 즉 사인드된 마이너스 1513에다가 2의 W 제곱 65365를 더해준 효과로 즉 아니 타입만 바꿨을 뿐인데 음수였다가 이게 갑자기 엄청나게 큰 양수가 되는 거예요. 복사 한번 잘못했다고. 누구 책임이냐고요? 비전공자들을 가리킨 교수들의 책임이죠. 네. 제 책임은 아닙니다. 저는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모르고 뭐 프로그램을 막 짜셨다. C 언어로 구속됐다. 내 책임은 아니에요. 저는 알려드렸거든요. 네. C 언어에서 사인드하고 언사인드 타입 변환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다. 특히 인트 같은 경우. 근데 또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프로그램 짜다 보면 변수를 선언 안 하시고 상수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거의 그런 적도 없죠. 그러면 상수 선언한 적도 별로 없는데 수식에다가 C 프로그램 짜다 보면 수식에 숫자가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렇다면 이 내가 수식에 쓴 이 숫자는 사인드일까? 언사인드일까? 2의 보수일까? 아닐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놓으면 컴파일러 입장에선 당황한다는 겁니다.
아, 이 개발자 뭐야? 도대체 의도가 뭐야? 어디서 프로그램을 배운 거야? 학원에서 배웠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컴파일러는 단순해요. 컴파일러 누가 만들었냐? 전공자가 만들었죠. 전공자가 개발자한 코드를 딱 보게 되면, 컴파일러가 딱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욕 나오죠? 뭐 뿌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그러면 상수를 쓸 때 어떻게 쓰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 주라는 겁니다. 숫자에 대해서 아무 표시 안 하면 무조건 컴파일러는 사인드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인드로 생각한다?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숫자를 쓸 때 타입을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맨 끝에 U를 쓰게 되면 unsigned로 컴파일러에게 지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는 게 아니고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난 이 숫자를 unsigned로 쓰겠어.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셨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입시 과정에 들어갔다, 선발 채용 과정에 들어갔다, 그럼 코딩할 때 숫자에다 뒤에 U자를 크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심사관이 이런 아이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숫자를 대충 다루지 않는 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컴파일러가 저거를 인지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개발자가 컴파일러와 대화를 주고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벌써 그냥 플러스 10점입니다. 볼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 타입 바꿀 때 int, txty, unsigned, ux, ui, tx, ux를 tx로 가져가는 경우 int라고 이렇게 선언하면 타입 변환이 되겠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세요. 또 ty를 unsigned로 바꾸는 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렇게 타입 캐스팅을 하면 그래도 전공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통 이렇게 프로그램 많이 하죠. UX를 TX, TY를 UI. 그냥 컴파일러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은 네, 크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컴파일러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일 납니다. 하지 마라. 묵시적으로 임플리시트하게 캐스팅하면 알고 한다고 누가 인정하겠어요? 모르고 했구나. 탈락. 사인드와 언사인드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네, 비전공자가 짜거나 뭐 급하니까 숙제 빨리 결과 내야 되니까 이런 경우 있죠. 숫자들이 막 한 개 수식에 섞여 있는 경우는 컴파일러가 미칩니다. 컴파일러는 하는 수 없이 결정을 해요. 어떻게 결정하냐? 아, 이거 수식이 섞여 있네 데이터 타입이. 에이씨. 그러면 그냥 전부 다 언사인드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컴파일러가 하는 수 없이. 지시를 안 하면 컴파일러는 그냥 결정하고 간다는 거예요. 비교 연산자에서도 마찬가지야. 수식, 그러니까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 섞여 있으면 컴파일러는 그냥 A, 언사인드로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W, 그러니까 어떤 비트 길이가 32비트입니다. 아마 인트로 선언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인트로 선언했을 때 t민은 마이너스 2147483648이고 tmax는 21474836477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학생이 되셔서 여기에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0하고 0U하고를 비교하려고 해요.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C코드로. 0하고 0U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컴파일러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컴파일러 0하고 0U를 컴파일러가 번역해서 돌렸어. 그러면 실행 결과 0하고 0U는 같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0U가 0보다 크다고 결과가 나올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무심코 0하고 0U를 비교하게 됐다고 합시다. 컴파일 해가지고 돌리면 결과는 0하고 0U는 같을까요? 네, 같습니다. 네,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유용건 용감하게. 네, 좋습니다. 찍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해보도록 합시다. 0하고 0U는 C에서 프로그램 짜가지고 컴파일해서 돌리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같다. 같다. 네.
유형공과 나는 따라하겠다. 손 들어주시고, 네, 내려주시고, 아니다. 다르다. 왠지 이거 뻔한데 같은데 다르다고 얘기하면 같다고 얘기하면 틀린 거 아닐까? 뻔하게 같은데 왜 물어보겠어? 결과는 섞여 있을 때는 전부 언사인드로 바꾼다고 했죠. U로 하면 이거 언사인드잖아. 언사인드 U자 들어가잖아요. 아, 또 이게 하나 내가 빼먹었네. 아, 이게 U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U자가 하나가 있으면 수식 전체가 언사인드예요. U가 하나 딱 보는 순간 이것도 언사인드 언사인드야. 언사인드 00은 0이죠. 언사인드로 해석합니다. 이퀄 네, 맞췄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2라고 0 마이너스 2라고 0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나는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생각한다.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뻔하죠.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사실. 중학생 수준이면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손 들어주세요. 0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네. 네, 용감한 사람들 네, 손 들고 있습니다. 홍진아 씨 포함해서 인정합니다. 손 안 든 많은 사람들, 네, 서홍석 포함, 네, 수십 명 손 안 들었습니다. 네, 애들 좀 머리가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내려주시고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손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안 들은 사람들 뭐지? 같다? 네, 손 들은 사람, 네, 네, 강시원 학생, 네, 최지석 학생 고맙습니다. 네, 용기 있는 행동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아무 표시가 없네. 아무 표시가 없어. 아무 표시가 없으면 아무 표시가 없다. 아무 표시가 없으면 언사인드 표시가 있나? 없어.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0은 몽땅 사인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좀 요걸 하나 명확하게 안 했었는데 네, 요거죠. 요거. 아무 표시가 없으면 전부 사인드 인테잖아. 요거. U가 하나라도 있으면 전체가 언사인드 된다. 요거죠. 아무 표시가 없으면 전부 사인드입니다. 마이너스 2라고 0. 네, 그냥 0이 더 크죠. 네. 네. 규칙이 좀 까다롭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들이 타입을 지정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자, 이거 볼까요? 마이너스 1하고 0U. 자, 이제 슬슬 미쳐갑니다. 마이너스 1하고 0U. 어떤 게 더 클까요? 자,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손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아, 마이너스 1이 0U보다 크다. 네, 이제 여러분들 네, 중학생 수준의 딱지는 띄셨군요. U가 있기 때문에 전부 언사인드로 해석해서 마이너스 1은 기억나세요? 마이너스 1 이진수로 표시되면 1111111 였던 거 기억 안 나? 엄청나게 큰 수가 되는 겁니다. 언사인드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딴 것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은 타입 변환이 되게 큰 이상한 결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호형 숫자가 비부호형으로 바뀌게 될 때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부호형 숫자, 특히 음수였는데 음수가 양수가 돼버리면은 엄청나게 큰 값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2의 보수의 범위가 t민에서 점점점 해가지고 마이너스 1, 0 되고 1, 2 해가지고 tmax의 범위를 갖게 될 때 이 양수의 범위는 언사인드로 바뀌게 되면 사실 그냥 그대로 거의 양수의 범위로 와서 문제가 없는데 특히 음수 값은 특히 마이너스 1 같이 되게 작은 음수인데 이 언사인드로 바뀌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큰 Umax로 바뀐다는 겁니다. Umax.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보수에서 음수가 양수로 무심코 타입 변환이 됐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뭐 플러스 1로 바뀐다거나 뭐 부호가 바뀌니까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비전공자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한 학생 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마이너스 1이 이 데이터 타입이 바뀌게 되면 엄청나게 큰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이 날라오다가 우리 집으로 떨어져요. 방향이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누구 책임이냐? 네.
컴퓨터 전공자 책임이에요. 정수끼리의 연산 한번 따져볼까요? 정수. 부호가 없는 정수끼리의 덧셈은 물론 이진수끼리의 덧셈이죠. 그러니까 논리 연산과는 달라요. 비트 연산자하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덧셈이니까 자릿수 맞춰가지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받아올림 있는 겁니다. 받아올림 있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W 비트를 갖는 U하고 W 비트의 길이를 갖는 V끼리 언사인드 에디션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이 W 비트를 갖는 S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또 사고가 생겨요. 이 결과가 맨 앞에서 받아올림을 생겨서 길이가 W 비트보다 한 비트가 더 있어야만 참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올림이 생기게 되면은 맨 앞에 비트에서 받아올림이 생기면 W 비트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같이 언사인드로 인트를 선언하셨다고 그러면 길이는 다 정해져 있어요. W 비트예요. W 플러스 1비트를 보관하지 않아 컴퓨터는. 왜 안 보관하냐고요? CPU 설계자가 잘해가지고 한 비트 좀 보관할 수 있게 설계하시지 왜 한 비트를 관리 안 하냐고. 한 비트를 더 보관해야 참값을 보관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한 비트 보관 안 해요. 그냥 딱 W 비트로 유지해요. 왜 그러냐고요? CPU 만든 사람들이 회로를 이렇게 규칙성 있게 만들려고 해요. 따지시려면 컴퓨터 구조 시간에 아니면 CPU 설계 시간에 남병규 교수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네. W 비트를 있어야 참값을 표시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 버려요. 날아갑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의 계산은 U하고 V를 더하지만 모듈로 2의 W 제곱으로 나머지를 취하는 이 연산이 컴퓨터에서의 덧셈 연산이라는 겁니다. 모르셨죠? 왜냐하면 이 받아올림이 없게 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거든. 근데 큰 값끼리 덧셈하게 되면 한 자리가 넘어가거든요. 그때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에 별 상관없다가 어쩌다가 한번 죽으면 왜 이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겠죠. 교수님한테 교수님 전 잘 동작합니다 쓱 내고 마는 거지. 교수님도 테스트는 작은 값 가지고 테스트하면 에러 안 나지. 합격 이렇게 하죠. 이 수업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게 될 실습에서는 자동 테스트 루틴이 있는데 보통 프로그램 하나 테스트하는데 5,00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5,000개를 다 통과해야만 점수가 나와요. 하나라도 틀리면 빵점 나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언사인드는 쉬워. 그런데 언사인드도 조심해야 될 게 이거라는 겁니다. 보통 W 비트로 표시하게 되는 수의 범위가 이건데 이 두 개끼리 더하게 되면 요 한 비트가 더 넘어가는 범위의 숫자를 갖게 돼요. 이 안에 숫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숫자도 무지 많아. 이 큰 값을 표시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 잘려서 없어지고 결국은 요 밑에 비트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으로 표시되는데 이게 다 날아가고 요 밑에 비트만 남아요. 잘려서. 그러니 참값은 무지막지하게 큰 값인데 다 잘려지고 코딱지만한 값만 남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 아니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속도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큰일 나요. 이런 현상을 오버플로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넘치는 거야. 넘쳐 흐른다. 전문 용어죠. 그러니까 신텍스 에러가 아니야. 런타임에 계산하다가 넘치는 일이 생기는 거지. 언제? 재수 없을 때. 재수 없을 때 언제냐고요? 추석 때. 추석 때 모든 사람들이 자리 뜨고 부모님 만나러 가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그 순간에 전화 오는 겁니다. 야, 네가 개발한 코드가 지금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기차가 충돌하게 생겼대. 아, 저 지금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갑니다. 12월 31일 자정에 이제 제아의 종소리 울리고 연인하고 같이 키스하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카운트다운 10, 9, 8 하는데 전화 옵니다. 띠리리. 야, 큰일 났어. 비행기에서 지금 버거가 발생해가지고 추락한대. 아, 저 지금 제아의 종소리 들어왔는데요. 바로 그때 10년에 한 번 부호용 숫자에서의 덧셈은 어떻게 되느냐? 사인드도 똑같죠. 사인드건 언사인드건 덧셈은 그냥 이진수의 덧셈이에요. 자릿수 맞춰가지고 더하고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 뺄셈 뭐냐고요? 뺄셈? 뺄셈은 빼는 숫자를
마이너스 취해서 더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취하는 연산은 뭐냐고요? 뒤에 있는 숫자를 2의 보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숫자를 비트 다 뒤집고 1을 더해주면 수에 부호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음수는 양수가 되고 양수는 음수가 되고 결국 뺄셈은 곧 덧셈으로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숫자를 2의 보수 취해서 더해주면 그게 뺄셈이죠. 마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비고용에서도 하고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인드 STUV가 있는데 이걸 전부 언사인드로 만든 뒤에 더하고선 그거를 사인드로 바꾼다? 그러면 그건 원래 사인드끼리 더한 것과 똑같아요. 왜냐면 최종 결과를 사인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왜냐면 비트 패턴 자체가 날아가지는 않아. 최종적으로 어떤 변수에 저장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해 보수에서도 오버플로우가 생겨요. 모든 연산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생깁니다. 이해 보수로 W로 비트를 표시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음수 영역은 요만큼, 양수 영역은 요만큼 있죠. 중간에 0이 있는데 만일 어떤 수를 더해가지고 이 양수보다 이 범위보다 큰 범위 넘어가면 Tmax보다 커지게 되면 오버플로우죠. 마찬가지로 어떤 음수끼리 덧셈을 하던 어떤 덧셈을 했는데 이 음수보다 더 작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해 보수에서는 오버플로우가 두 군데에서 날 수가 있다니까. 포지티브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고 네거티브 오버플로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 주의하셔야 될 거요. 양수끼리 덧셈하게 되면 오버플로우는 뭐냐? 요 맨 앞에 비트가 1이 확 돼버려요. 양수끼리 덧셈해서 오버플로우가 나면 이게 1이 돼. 뭐라? 잘려나가는 게 아니고요. 맨 앞에 비트가 1이 돼요. 갑자기 양수끼리 덧셈했는데. 그게 오버플로우야. 그 얘기는 원래 참값은 엄청 큰 양수인데 실제는 음수가 돼버려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어라 뭐야 뭐 부호가 있는 양수끼리 더했는데 음수가 돼버려요. 큰일 나는 겁니다. 반대로 음수끼리 더했는데 더 작은 음수가 나왔어. 어라? 맨 앞에 비트가 0이 돼요. 맨 앞에 0이 돼. 음수끼리 더했는데 받아 올림 해가지고. 그럼 무슨 일이 되느냐? 음수끼리 더했는데 양수가 나와. 몰랐죠 우리는 보통은. 보통 때는 안 생겨. 가끔 생겨요. 이해해 볼 수 있을 땐 그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 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두 개 정수의 덧셈의 결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으면 1을 리턴하는. 그러니까 두 사인드 정수끼리 덧셈이 오케이다라고 하는 함수를 짜봐라. 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타입캐스팅도 연습 좀 해보세요.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그런 건데.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 마음이 급하죠. 왜 급하냐? 다음 주 실습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카네기 멜론의 첫 번째 메이저 실습 데이터 랩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름하여 이 데이터 랩은 몸풀기 실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카네기 멜론의 실습의 구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C 코드를 좀 나눠드리고 여러분들이 빈 곳을 채우는 거예요. 빈 곳을 채우는데 대충 채우면 빵점, 정확히 채우면 100점 플러스 보너스를 받는 그런 방식이에요. 프로그램을 짜서 컴파일해서 돌리면 점수가 나옵니다. 주의할 것은 아까 어떤 C 코드를 구현하는데 제한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연산자를 더하기를 쓰면 안 돼. 뭐 함수는 쓰면 안 돼. 길이는 10줄 이하로 짜야 돼. 이게 IQ를 조금 자극합니다. 그거를 짜야 돼요. 그리고 이미 예고해드렸듯이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잖아. 그래서 요거는 보고서를 써야 돼요. 보고서를 써서 내잖아요. 숙제 끝 딱 제출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1대1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너 이거 어떻게 구현했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디펜스를 해내시면 점수를 인정해드리고, 아니야 설명 하나도 못해, 그럼 이거 직접 안 하셨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대폭 깎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컴퓨터 전공자들이 모두 하고 있는 이 시스템, 그렇지 않죠. 네. 전 세계적으로 좋은 대학의 컴퓨터 전공 학생들만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시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도를 나가야 돼가지고, 네. 네. 정수했어요. 이제 소수점이 있는 숫자입니다. 이름하여 플로팅 포인트입니다. 말 그대로 떠다니는 소수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소수점을 이야기할 때 뭐뭐뭐.점 뭐뭐뭐 해서 소수점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는데, 컴퓨터에서 소수점 있는 숫자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떠다니는 소수점 방식으로 숫자를 표시하자라고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IEEE 표준 754 표준을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플로팅 포인트 넘버를 표시하기 위해서 IEEE 754 스탠더드를 쓰고 있다. 1985년도에 지정됐고요. 인텔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소수점 있는 숫자를 컴퓨터에서 어떻게 표시할지를 궁리한 겁니다. 왜냐고요? 예를 들어서 3.14라고 하는 숫자를 컴퓨터에서 표시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시다. 3.14를 어떻게 컴퓨터에 표시하냐. 3, 11이죠. 이진수로. 11하고 점, 트랜지스터에다 점을 찍고 점을 새겨. 14, 1을 14니까 이진수로 뭔가요? 1, 000이 13은 얼마인가? ABCD 2인가요? 1110 이렇게 표시하나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다른 인코딩 방법을 쓴다는 겁니다. 전공자들에게 플로팅 포인트란 바이러스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원인이죠. 요즘 이상합니다. 제가 이거 플로팅으로 선언했는데 소수점 있는 숫자끼리 계산했는데 값이 이상해요. 미치고 팔짝듭니다. 진짜 이상, 말이 안 됩니다. 플로팅 포인트. 프로그래머들에게 소수점 있는 숫자란 그냥 무조건 플롯으로 선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부 상황은 제가 알 바 아니죠. 네. 전공자에게는 무관심, 흥미상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랜더 브라이언트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랜더 브라이언트 교수가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플로팅 포인트를 어떻게 컴퓨터가 인코딩하는지는 정말 우아하다. 우아하고 전공자로서 이해할 만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한지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질문이 있다고요? 혹시 지금 자료 화면 공유하고 계신가요? 네, 자료 공유 잘 되고 있죠? 설마 안 되고 있나?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너무합니다. 화면 공유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제가 실수를 한 모양입니다. 실수를 이렇게 오래 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고. 너무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너무 사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안 하고도 강의가 진행이 됐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말로 이거를 구라로 끌고 가는 줄 알고 있었군요, 여러분들. 네, 아니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이진 소수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수로 정수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설명했었는데, 소수도 이진수를 어떻게 표시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보게 되면 중간에 이렇게 소수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앞에 있는 자릿수는 이제 앞에 정수 자리니까 똑같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이진수로 어떻게 되는가는 소수점 이하 이진수 첫째 자리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두 번째 자리는 2의 마이너스 2제곱, 세 번째 자리는 마이너스 3제곱 자리값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소수점이 있는 이진수도 10진수를 어떻게 바꾸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소수점 이하 마이너스 j 자리부터 소수점 앞에 i 자리까지 이진수로 표시된 어떤 변수 x를, 어떤 숫자 x를 어떻게 이진소수로 표시하냐? 이렇게 b의 k 곱하기 2의 k제곱, 2의 k는 2의 마이너스 제곱짜리 값을 갖는
이진소수가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정수 가지고 표시했던 걸 이 소수점 이하 자리까지 확장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와 4분의 3이다. 컴퓨터에서 이렇게 표시된다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서 표시되는지를 설명하려고 IEEE 표준을 설명하려고 이제 요거를 정의를 한 겁니다. 5와 4분의 3은 그럼 이진수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5 101이죠. 101. 점 4분의 3은 4분의 3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2와 8분의 7 2.8 중에 7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진수로 표시한다는 거죠. 64분의 63 1보다 작죠. 0.63을 표시하는 거죠. 64는 88이 64 아니야? 64는 1 빵빵빵빵빵인데 그러니까 64는 2에 마이너스 6제곱 2에 마이너스 6제곱 하면 2의 3제곱 이어서 64분의 1이죠. 64분의 2의 마이너스 6제곱이잖아. 그래서 6자리 중에 63, 즉 몽땅 1인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런 10진수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진수로 단번에 바꾸는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관찰. 이진수를 표시한 거를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면 값이 2분의 1로 줄어들죠. 즉 2로 나눈 효과를 얻게 되고요. 왼쪽으로 시프트하면 딱 2씩 곱해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두 자리 시프트하면 2의 제곱으로 나눈 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세 자리 시프트하면 2의 3제곱으로 나눈 게 됩니다. 또 숫자적으로 1.0보다 아주 작은 무한 반복되는 소수가 있습니다. 1.0보다 아주 작은 소수를 이진 소수로 표시하면 이겁니다. 0.1111111111111 하게 되면 그건 1.0보다는 작죠. 하지만 이 점점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0.999999999가 1.0보다 살짝 작은 수라고요? 그건 10진수에서의 이야기고요. 이진수에서는 0.1111111 하게 되면 1.0보다 아주 작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을 생각하면 좋은데 0, 1.0이 있으면 1.0보다 살짝 작은 여기 바로 여기의 값이 얼마냐고 묻는다면 0.1111111이라는 겁니다. 이진수로. 왜냐고요? 계산해 보세요.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점점점점 2의 i제곱분의 1, 점점점 더해보면 결국은 1.0에 수렴하지만 영원히 1.0은 아니에요. 그 개념 아시겠어요? 그래서 1.0 바로 옆에 숫자, 요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1.0보다 엡실론만큼 작은 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엡실론은 뭐냐? 코딱지 이만한 값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표시해요. 1.0 마이너스 엡실론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냥 전공자들로서 표현 방법들을 배우는 거죠. 네. 또 이진 소수를 이용한 숫자 표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배운 거는 딱 떨어지는 숫자들 5와 4분의 3, 2와 8분의 7. 그래서 분모가 2의 제곱 배승으로 되는 것들만 사실 이렇게 단번에 이진수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분의 1 분모가 이상하잖아. 2의 제곱이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표시해? 0.0101010101에서 0일이 무한 반복되는 이진 소수였던 거예요. 5분의 1 당장 표시가 안 되지. 또 이것도 무한 반복 소수예요.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이거 하나 하고 집에 갈까요? 이거 0.0011 이진수로 0.0011은 분수로 표시하면 얼마일까요? 채팅창에 입력 시작하시죠. 누구야? 16분의 3 빠릅니다. 네, 물음표 치는 사람. 제일 먼저 답변하신 네, 배시연 학생에게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만 네,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죠. 4자리니까 2의 마이너스 4제곱 16 중에 3 정답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동영상 역시 올려드리고 네, 비밀번호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피아자 이용하시고 네. C코드 좀 네. C 프로그램 좀 하실 수 있어야 데이터 랩 잘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실습 시간에 그럼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